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5일 오전 11시 45분입니다. 주례 갤럽 조사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최신 한국 갤럽 정치 여론조사입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하고 전화조사원이 직접 인터뷰를 하는 방식입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문 대통령 직무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긍정률이 38, 부정률이 53%입니다. 긍정률 잘한다가 38%는 역대 최저인데 지난주와 같습니다. 부정률은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식으로 지금 고착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잘한다가 38%에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오면은 보통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를 밀어주는 심리가 작동해서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봐서 이제는 문 대통령이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4%, 무당층이 29%나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23%, 정의당 국민의당이 각 5%입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23%, 윤석열 13%, 이낙연 10%. 여기서 이낙연 씨의 퇴조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여권 안에서 상당히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이재명 23, 이낙연 10%.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권의 앞으로의 갈등, 분열 조짐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 결과에 대해서 현 정권 유지해야 된다 39, 정권 교체해야 된다 47%입니다. 크게 보면 5대4 구도입니다. 한국 갤럽은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다른 조사에서는 6대4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권 교체론이 지금 상당히 우세해졌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대통령 직무를 잘 한다. 전국 평균이 38%인데 이 광주 전라도에서는 68%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라도 빼고 전 지역에서 잘 못한다가 많습니다.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고착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 여자는 상당한 차이입니다. 남성은 잘하고 있다가 32%밖에 안 되는데 여성이 43%입니다. 여성이 43%가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46%. 이 독특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성들이 지지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로도 40대를 빼고 40대는 잘하고 있다 48%, 30대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48%, 40대는 잘 못하고 있다가 45, 30대는 잘 못하고 있다가 44니까 30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잘 못하고 있다가 높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 잘하고 있다가 28, 잘 못하고 있다가 53이나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른바 진보층 지지 세력으로 보았던 이 20대가 확실하게 반문재인으로 돌았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현상인데 50대에서 문재인 잘하고 있다 38,
잘못하고 있다 57%니까 20대는 오히려 50대보다도 더 반정부적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60대 이상에서도 잘하고 있다가 31%는 되는데 20대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28%니까 전 연령층에서 20대가 가장 반문재인적이다. 여기에 앞으로 선거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18세에서 29세 사이는 우선 이렇게 해도 투표장에 나가는 비율은 이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니까 투표일에는 놀러 가기가 바쁘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독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전투표 해라. 그날은 대통령 선거 날은 휴일이니까 그날은 놀러 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3월 9일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 전에 있는 아마 금요일, 토요일일 겁니다. 그 전주. 금요일, 토요일에 사전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을 보고 많이 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 일각의 음모론자들이 사전투표 위험하다, 사전투표 하지 마라는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으면 이건 완전히 자유진영으로서는 참 역적질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더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이 20대의 반문재인 정서입니다. 반문재인 정서. 이것은 상당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20대가 확실하게 반문재인으로 일관되게 돈 거는 처음입니다. 60대 이상 기성세대보다도 왜 20대가 반문재인으로 돌았느냐. 20대가 자라서 30대가 자라고 40대가 될 때 한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 20대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선 취업이 잘 안 된다. 20대면은 그 직업으로 보면은 대학생이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군대가 있는 사람들이 한 60만 명 됩니다. 그리고 군대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온 사람, 이 생활이 대학교 아니면은 병영입니다. 대학교 아니면 병영에서 느끼는 반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의 정책이 군인으로서 학생으로 봐서도 이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 직업별로 보면은, 야, 이게 참 재밌습니다. 사무관리직이 역시 문재인 지지가 높아요. 사무관리직은 전체 인구 분포에서 30%나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별로는 가장 많습니다. 사무관리직, 화이트 칼라로 그러죠. 그래도 문재인 잘하고 있다가 47, 잘 못하고 있다가 46입니다. 왜 사무관리직이 이렇게 문재인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사무관리직을 편하게 해줬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닐까요? 특히 주 50시간을 통해서 시간이 많다.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시간보다는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친구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줬다. 이런 것도 아마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직업별에서 문재인을 제일 싫어하는 건 또 역시 학생입니다. 아까 20대로 그랬으니까 학생이 31%밖에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54%에 해놨대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무직자, 은퇴자, 이 어려운 사람들이 문재인을 싫어합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죠. 60%가 문재인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30%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 무직층이 반문재인이다. 또 자영업자가 33%. 그건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득별로 지지율을 비교하면 여기서도 또 흥미로운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활 수준별로 문재인 잘한다가 다 못한다보다 떨어져서 부정편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상중상천
중상층, 이 문재인 잘한다가 41%, 못한다가 52%로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가 높다 이겁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강남 좌파라는 말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수준이 하층에서는 문재인 잘한다가 28%밖에 안 됩니다. 못한다가 62%나 돼요. 흔히 이 정권을 좌파 정권이라고 합니다. 좌파 정권은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돕는 정권일 테니까 그쪽에서 지지율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첫째, 이 정권이 들어서서 폈던 각종 정책이 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못 사는 사람을 더 못 살게 만들고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소득 통계에서 확실하게 나옵니다. 말로는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해놓고 결과는 잘 사는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그러면서 공정을 외칩니다. 평등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대상인 이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는 거죠. 이 정권 때문에 못 산다. 더 못 살게 됐다. 그러니까 잘한다가 28%, 못한다가 62%.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래요. 이것은 이 정권의 미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급투쟁론에 물들면은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계급투쟁론에 물들면은 계급 해방, 피압박 계급을 해방한다.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살인도, 속임수도 다 생명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지만은 결국 그들이 만들어 놓는 세상은 어떠냐?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북한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김정은 아닙니까? 주지웅님. 그 주변에 벤츠 몰고 다니는 노동당 간부들 아닙니까?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인민들 아닙니까? 계급투쟁론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는 세상도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은 양극화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나옵니다. 정책이 안 먹힙니다. 거꾸로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 정권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론조사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에서 반문재인, 자영업자 반문재인, 블루칼라 반문재인, 전업주부 반문재인, 학생청 반문재인, 무직 반문재인, 생활 수준 낮은 사람 반문재인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는 이게 고착이 돼가지고 이 정당 지지도 조사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리얼미터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직도 하프게임입니다. 34,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34, 국민의힘 23% 거의 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차기 정치 지도자 아마 대권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23%, 윤석열 13%, 이낙연 10%입니다. 그리고 최근 추세를 보면은 이낙연 후보는 작년에는 한때 28% 갔었습니다. 그때 이재명은 12밖에 안 됐는데 점점점 떨어져가지고 10%까지 떨어졌고 윤석열 씨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3%까지 올라왔는데 나머지 분들은 좀 미미해요. 안철수 3%, 홍준표 3%, 유승민 1%. 여기서 국민의힘 소속은 유승민 1%밖에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불임정당이 되었다는 아주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도 자꾸 안철수
대표 보고 당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불임 정당이 뭐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드는 이런 형편입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조사가 이거죠. 내년 대선에 대한 기대입니다. 현 정권을 유지 위해 여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가 39%,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 당선이 필요하다 47%입니다. 47대 39, 뚜렷한 차이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 교체론은 정권 교체론이 안 먹히는 데가 호남입니다. 호남이 72%, 현 정권 유지가 72%입니다. 나머지 전 지역에서는 바꾸자는 겁니다. 전 지역에서. 정권 교체를 가장 많이 원하는 데가 대구, 경북 65, 부산, 울산, 경남 55, 대전, 세종, 충청권도 45,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서울 47, 이 서울이 47이라는 것은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투표율이 높아야 됩니다. 투표율이 보궐선거에는 보통 낮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은 이 여론조사와는 달리 조직 동원력이 강한 여당이 유리합니다. 이 교체론이 특히 높은 지역을 말씀드렸고, 연령대는 역시 50대가 가장 높네요. 56%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역시 20대가 18, 29세가 51%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50대와 20대가 정권 교체론이 60대도 53%니까 높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 지금 노년층하고 노장층이라고 해요. 노장층과 손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대충 이런 상황을 정리를 하면은 몇 가지 고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도 보수, 요 중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중도층의 이 표심이 가장 중요한 이제 팩트로서 등장하고 있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중도가 56%나 됩니다. 그리고 현 정권 유지가 38, 거의 20%포인트 차이입니다. 중도가 확실하게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대 비호남, 40대와 30대 대 전 연령층, 그리고 사무실 근무자 대 전 직업층, 이런 구도로 양분화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문재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쫙 나눠져 버렸는데, 문재인 지지층이 소수화되고 있다. 반대층이 다수화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선거라는 그릇에 담아야 할 정당 지지도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물을 담을 그릇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샘물이 좋아도 그걸 담을 그릇이 없으면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이 그릇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임무는 야권 정치인들에게 지워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든지 국민의당이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이 바깥에 있는 일반 유권자들의 열화와 같은 압박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들 정신 차려라.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중도 보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암적 존재가 되고 있는 이 음모론자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잠재우지 않으면 투표율이 떨어진다 하는 이런 아주 뜨거운 반응이 정치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막연하게 논평만 하고 불평 불만만 쏟아놓고는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정치를 바꾸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이 자유진영은 정당과
이 애국단체 사이의 이런 협조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투표 개표 부정론이 나오면서 그 간극은 더욱더 넓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국민 다수는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참 이게 이중구조입니다. 이 이중구조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느냐. 이런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정권 교체론에 야권 정치인들이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은 실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